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 김하인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종호, 김하인이 개론 민법 백선 교재를 공동 출간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25,000원이고 이 교재 안에 민법 개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만 따로 구입할 수 없어요. 이 같은 책 안에 개론 민법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으세요. 보내시는 분, 학교 가실 분 성명, 학교자 성명 보내주시고 핸드폰 번호 꼭 적어주세요. 도로명주소 보내주시고 교재 이름도 개론민법 백선 또는 1차 백선 이렇게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래야 빠른 배송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 시간에는 민법 백선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이 민법 백선은 120문제이고 120문제 해설 강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변형 문제 120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복습용입니다. 이건 박스형을 제외하고 정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120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셨는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민법 백서는 우리 중개사 빈출 지문과 다른 민법 시험 기출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90% 이상이 이 대학교에서 출제한 지문으로 구성해서 가장 시중에서 공신력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백선 제5강 61번부터 74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변형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3단계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유치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이건 노란색에 보세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보건복지부 매신입니다. 보증금 권리금 나오면 유치권 X고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찍어도 다 맞힐 거예요, 우리는.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이죠. 뭐 시멘트 돈 주고 사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오죠. 시멘트 매매대금 다 같은 말이고 명의신탁까지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인데 노란색어요. 유치권의 우물에 유물 없다. 경매에서 우선 면적권 없습니다. 그 물상대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여기 없는 거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럼 여기 없는 게 대표적으로 밑에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과실수취권에서 변제 중단권이 있어요.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종 인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거 부종성이 있고 소반성이 있다. 불감성이 있어요. 비용상한 청구 있습니다. 아무튼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폐지 특약하면 물권이라 제3자, 당사자 이의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유익비 같은 건 청구 못하죠. 따라서 그 유익비, 비용 청구 못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유치가 점유란 말이라 점유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간접 점유로 유치권 인정될 것인가? 두 개 1번, 2번 표기하셔야 돼요.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유치권 인정되는데 하필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겁니다.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채무자 안 가는 식으로 직접 점유하여야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의 경우 유치권 인정 안 되죠. 그럼 불법인가 적법인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유치권자가 적법 점유라고 증명하지 않고 그 반대편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불법 점유라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증명 책임 없습니다. 어렵게 되면 경매를 내죠. 자, 먼저 경매 매수인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 청구는
채권 행사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만 해야 되고 매수인에게 할 수 없죠. 근데 매수인에게 인도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행사나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 기준은 여기 있는 경매신청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죠.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경매로 인한 압류 또는 경매신청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매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못 나가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등기 후에 유치권 취득하면 매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음 유치권자 의무가 있는데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 선관 주임으로 점유해야 되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 담보 등 못하죠. 사용 대여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존에 필요해서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면 이건 적법이죠. 적법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죠. 남 물건 사용하니까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은 아니죠. 이건 적법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고 근데 적법이더라도 남 물건 사용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차임 상당의 사용대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61번 보세요. 유치권 틀린 겁니다. 1번 아까 유치권 우물에 유물 없다. 물상대의 없습니다. 2번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죠? 임의규정 유효. 3번 유치권자는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으니까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네요.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유치권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권리금 보입니까? 권리금 보인 순간 제일 끝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되세요. 유치권 X. 답은 5번입니다. 62번 유치권 옳은 거죠? 1번도 자 보증금 보여요? 보증금 보이면 외우니까 중간에 숨겨놔도 다 보입니다. 유치권에 피담보채권 해당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제일 끝에 경매할 수 있나요? 경매할 수 있죠.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우물에 유물 없죠? 유치권에 의한 이게 물권적 초용권이죠. 반환 청구.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초용권 없다. 우물이 유물 없어요.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이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일한 것이 아님을 즉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맞았죠.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불법 점유라고 증명해야 되죠. 정답 5번입니다. 여기서 한번 유치권 틀린 거죠. 이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맞았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는 말이죠. 별개입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경매일자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의 인도거절이 유치권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다음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3번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에 뭘 물어봤는가. 지금 문제가 유치권인데 끝부분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네 줄 다 읽을 때 다 읽을 필요 없죠.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가? 경매 등기 전에 성립했는가? 후에 성립했는가 보면 돼요. 여기 유치권 취득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언제 취득인가 봐야 됩니다. 그럼 자, 처음부터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경로되어 압류율이 발생한 후네요. 후. 경매 등기 후네요. 후 유치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물어보면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가 그걸 빨리 찾으면 됩니다. 4번도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유치권이 언제 성립했는가. 여기 유치권 성립 보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성립했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끝나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5번도 제일 끝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매수인에게. 항상 경매 신청 등기 전인가 후인가를 보셔야 되죠. 자, 그럼 5번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하기 그 취득이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나 체납처분 압류 등기가 먼저 돼 있더라도 근데 이 가로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저당권 기준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처분 압류가 기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경매로 인한 압류입니다.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4번 유치권 틀린 거죠. 1번은 제일 끝에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1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원상으로 복구가 원상 회복 약정했네요. 그럼 제일 끝에 주장할 수 없죠. 유치권 폐지 특약한 거죠. 그래서 원상 회복 나오면 유치권 폐지 특약이라 주장을 쏟게 됩니다. 2번 물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네요. 그러니까 피고가 유치권자죠. 유치권자. 그자가 유치권 항변하니까 그게 법원이 인정된 거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상환 이행 판결 내리죠.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와 상환 서로 교환으로 물건 인도를 명합니다. 즉 물건 넘기고 동시에 채권 변제하고 동시행해. 한쪽은 채권 변제하고 한쪽은 물건 인도하고 상환으로 동시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행환묘권 행사할 때나 이렇게 유치권 행사할 때 다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번은 지문이 엄청 기네요. 제일 끝에 공사대금 채권 잔액 전부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가 물어봤죠. 그럼 3번 다세대 주택 4세대는 소유권 여러 개죠. 만약에 10세대 주택 창호 등 창문 등 공사 완성한 하수급이니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만 점유했어요. 자, 아까 10세대인데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사람은 손오공이 아니에요. 손오공은 머리털 뽑아서 후 불면 10개로 나눠져요. 근데 사람은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주택 전체 맞아요. 주택 전체에 시행한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손오공이 아니니까. 손오공 X. 옆에 써놔요. 손오공 X. 사람이 한 명이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하니까. 그래도 채권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인정해줍니다. 손오공 X 써놨죠? 써놔야 시험장이 기억납니다. 4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죠? 그럼 포기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이유의 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수급이니 그 다음에 중요하죠. 사회 통용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이게 중요하죠. 그럼 독립성이 없네요. 그럼 짓다 마른 겁니다.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이걸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이 정착물은 아직 독립성 없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착물은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니까 여기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 돈 들였나요? 돈은 정착물에 들였고 토지에
돈을 지출한 거 아니죠? 이건 대상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토지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짓담할 정차물도 유치권 X, 토지도 유치권 X죠. 건물을 더 지었어야 가능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5번 유치권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 건물이 물건이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겼습니까? 임대인, 사람 때문에 생겼나요?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약속 안 지켜 생긴 거죠. 그럼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죠. 임대인은 물건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물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결국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번 지문도 알아두세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고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죠. 약정이 틀렸죠.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배제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이 일부 소멸합니까? 지금 3번이 뭘 물어본 거죠? 불가분성을 물어본 거죠. 그럼 유치권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죠.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 일부를 변제해도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묻히고 그 일부만큼 소멸한 거 아닙니다. 이거 불가분성을 말한 거죠. 4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죠? 특약이 있다면 다른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성립할 수 없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게 되지만 폐지 특약이 유효라 폐지 특약이 있다면 그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5번은 문제가 유치권인데 매매대금 보여요? 볼 것도 없죠. 제일 유치권 없다 맞았죠. 매매대금 X,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외상대금 X. 이렇게 외우면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이제 저당권 갑니다. 먼저 제3취득자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 이 사람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딱 세 글자죠. 얘는 5글자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동산의 저당권이 먼저 있고 이후 소유권 취득하거나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취득하고 용의권 취득해서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죠. 그러다가 이 저당권이 경매에 나오면 다 쫓겨날 불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얘들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수인, 경락인 될 수 있어요. 채무자 아니라 경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매에서 쫓겨나게 되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채무액이 만약에 3억이에요. 3억 5천.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그럼 채무액이 3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니까 5천만 원 초과하네요. 그러면 제3취득자는 3억 5천이 아니라 3억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쫓겨나죠. 안 불쌍해서 제3취득자 아닙니다.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용의권 취득해서 경매하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저당권 효력 범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는 다 내 똥배죠. 내 살이 다 붙은 거라 내 똥배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저당 설정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불문하고 저당권이 다 미칩니다. 자, 저당권을 암세포로 비유했죠. 그래서 암 걸리기 전에 나온 똥배 찐살이든 암이 걸리고 후, 암 걸리고 후 찐살이든 암세포 다 파고 들어옵니다. 암 걸린 후에 찐살은 암세포가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전은 불문하고 다 미친다. 다음 2번, 3번은 전세권을 셌죠. 건물에서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제일 끝에 여기 토지 사용권 넣으면 무조건 다 미친다로 끝났죠. 그 다음 차임채권은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료가 안 미치니까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만 미치게 됩니다. 저당권료 범위 꼭 잘 기억하세요. 다음 일괄개매 청구는 자 나대지의 저당 설정해야 돼요.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나중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까봐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고 제3자 소유 건물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제3자가 건물 신축했어요. 그러면 제3자 소유 건물이라 일괄임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설정자가 소유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고 제3자 건물 안 되고 다음 저당권이 나대지 토지에만 있죠? 건물의 저당권 없으니까 건물 경매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저당권에서 경매가 가장 중요하죠. 자, 1번 최선순위 저당권이 고 용의권이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가 나오면 다 소멸하죠. 저당권부터 다 소멸합니다. 용의권 소멸한다. 근데 용의권이 먼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용의권은 살아남고 저당권 밑에만 소멸하죠. 용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분유법 외우세요. 이 분유법은 순위 불문하고 무조건 살아남아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사신 권리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시간이 느려도 분유법은 항상 살아남습니다. 다음 저당권은 조매하지 않으니까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물권적 반환초원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66번 보세요. 저당권 틀린 겁니다. 이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으로 분리 판출된 물건을 반환청 걸 수 있나요? 방금 반환청 걸 수 없다 그랬죠? 물총 중에 반환초원권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저당부동산 종물에는 원칙 저당권료를 미칩니다.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다음 채무자네요.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되죠. 원본 및 지연배상금 즉 지연이자 전부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자리가 제3취득자라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본과 지연이자 1년 전부가 아니라 1년을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와 제3취득자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내 후순위 저당권자가 주어네요. 얘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물상대위 할 수 있는가? 물상대위는 사유가 정해 있습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X, 임대차 X입니다. 근데 5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다음 협의 취득됐네요. 협의 취득이 두 글자로 매매죠, 매매. 협의 취득 매매. 그러면 그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매매는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물상대는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훼손, 공용징수 정해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는 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저당권 옳은 거죠. 이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채권,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이 종된 권리고 채권이 주된 권리죠. 한마디로 채권이 엄마입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 자식이 나온 거죠. 그럼 저당권은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다녀야 되죠. 2번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이행기 때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맞았죠. 외웠잖아요.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저당권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불법을 써대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소멸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3번, 4번 비교하세요. 4번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후 목적부동산이 경매가 됐네요.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에 동그라미 2번 쳐놔요. 경매 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면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 경매에 나오면 그 지문에 모든 저당권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 소멸하거든요. 회복시켜 놔봤자 다시 소멸하니까 굳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불법 말소가 중요하니까 유효예요, 유효. 근데 4번은 불법 말소보다 경매가 더 중요하니까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시킬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다음 5번.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유치권이 차례대로 있는 경우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2순위가 경매에도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라 1순위 저당권 소멸하고 전세권 소멸하고 이렇게 모든 저당권 소멸하다가 아까 분유법만 살려준다. 분유법만. 그래서 1순위 저당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다 소멸해요.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다 소멸하죠. 유치권만 살아났습니다. 68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저당권은 당연히 우선 변제 효력 있죠? 그냥 효력이 미치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당 효력이 미치는 거. 기억. 저당권 목적물 건물에 중축 나오면 중독, 독립성 있는가? 독립성 없네요. 그럼 부합물 내 똥 빼죠, 똥 빼? 그럼 저당권이 미칩니다. 2번 니은 디귿 묶을 것이 아니고 저당 설정 이전이든 이후든 즉 암세포, 암 걸리기 전이든 후든 종물 다 미치고 부합물 다 미친다. 리을은 제일 끝에 대지사용권 미쳐요. 그래서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저당은 설정됐죠? 그러면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 미친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69번 저당권 옳은 거죠? 1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되면 물상대기 못합니다.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돼요. 인도된 후에 압류하면 이미 늦어서 물상대기 못합니다.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아까 제3취득자죠. 그럼 채무자 아니라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다 그랬죠. 3번은 제일 끝에 토지 임차권 앞에 제3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다 그래서요. 아까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제일 끝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내오랬죠.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차임채권은 원래 안 미치기 때문에 압류 이후만 미치죠. 5번은 일괄기면 인정되는가? 그럼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5번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저당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는 설정자가 아니라 제3자가 소유하면 일괄매 못하는 거죠. 설정자 소유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저당권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아까 매매대금은 물상대할 수 없다 했죠? 맞았습니다. 2번 민법 365조에 따라 토지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한 토지 저당권은 그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죠. 그러니까 건물 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 엄마가 소멸하면 저당권 자식도 소멸하는 거죠. 4번 대여할 물건이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됩니다. 제3자의 압류돼도 물상대 인정됩니다. 단 압류는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라 그랬죠. 5번은 제일 끝에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주어가 제3취득자네요.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327조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근저당권 공부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3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3억입니다. 5천 초과네요. 그러면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이기 때문에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3번이 중요하죠. 자, 근저당에서 경매 신청 나오면 누가 경매 신인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자기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이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선순위 근저당권 딱 정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하면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하면 매각된 완납시입니다. 다음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다음 5번, 6번은 피담보 채권 확정 후 생긴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확정 후에 이자나 지원 손해가 생기네요.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후에 생겼는가를 비교하세요. 71번 근저당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 산입되죠? 법정은 그대로 있네요. 2번 채무자 채무액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니까 물상보증인은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죠.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2번 완전히 틀렸어요.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 생긴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도 묶으셔가지고 경매 신청 나와요. 근저당에서 경매 신청하면 물어보는 건 정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을 물어봐요.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가 포인트예요. 근저당권자가 경매했는가 후순위가 있는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때에 맞았고,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완납한 때에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근저당 옳지 않은 거죠. 이번 피담보 확정 전에는 채무자나 채무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니은 근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 채권 최고액 맞아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확정 전에 생긴 채권에 대해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그랬죠? 담보된다. 원래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기 때문에 담보됩니다. 리을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맞죠? 필요적 등기사항. 근데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 정할 필요 없죠? 존속기간 정할 필요 없으니까 등기법에서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볼 내용은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딱 두 개입니다. 먼저 중간생략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중간생략등기 단속규정이라 유효인데 허가구역 넣으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다음 이중보존등기도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선등기가 유효면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걸 허중중 무효 외우세요. 허중중. 그러니까 허중중이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갑부동산을과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등기서류를 교부했습니다. 매수인들은 등기서류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면 모든 게 끝나죠. 근데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서류를 우리 다 잃어버렸죠. 안타깝네요. 그럼 우리 잃어버리면 갑은 등기서류 다시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우리 잃어버려서 안 줘도 될까요? 줘야 되죠. 안 줘도 된다면 갑은 돈도 먹고 부동산도 갔습니까?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우리 애라 모르겠다. 등기부를 우리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전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일 것 같은데 무효면 안 물어볼 것 같고 그러죠? 자, 갑과 을은 매매했죠. 을은 돈 줬죠.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와야 돼요. 등기는 와야 되죠? 그럼 실질관계 파하네요. 근데 이 사건은 위조고 여기 왼쪽 허중중이 아니죠.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입니다. 그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위조에서 무효란 매매와 같은 정당한 원인이 없이 위조하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 매매하고 돈 줬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올 실체관계 부합하거든요.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럼 이건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가 됩니다.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위조라도 유효입니다. 자, 문제 73번. 다음 설명 틀린 것 종합문제죠. 1번 나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잖아요. 그럼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가야 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서 맞춰줘도 그 등기 유효죠. 유효. 왜 그래요? 매매라는 적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위조됐더라도 유효. 허중중 아니죠? 2번 다시 시험에 안 나오는데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할 수 있나요? 지분을 합하면 다 1이죠. 1.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고 해야 되죠. 초과할 수가 없죠. 지분을 합하면 다 1이 돼야 됩니다. 즉 지분을 합하니까 3분의 4 말이 됩니까? 안 되죠. 3분의 1까지 나와야 되죠. 5번 근저당권자가 그 저당물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원칙 혼등 후에 소멸하죠.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다시 살아나야겠죠. 4번 물건이 매실되더라도 물건의 가치적 변형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은 그 가치적 변형물에 미친다. 4번이 네 글자로 뭐랄까요? 4번을 네 글자로 물상대의. 저당권 목적물 멸시를 했죠. 근데 보험금 나왔죠. 그럼 보험금에 미치잖아요. 이게 물상대란 말이죠. 4번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건물 부지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인데 여기처럼 미등기 건물이라 아직 등기 안 했네요. 미등기 건물이라 매수인이 아직 등기 못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부지 점유자로 인정해준다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74번 저당권 옳은 거죠. 1번 경매일자 매수인이 중축남용상 독립성 있는가?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합됐네요. 똥배죠. 똥배. 부합된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일자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 안 되든 부합물이니까 저당권유력이 다 미칩니다. 다 미치니까 경락인은 다 취득합니다.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독립성 없으니까 부합됐죠? 그럼 저당권이 다 미칩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에서 면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됐죠. 확정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 건 아닙니다. 이때 이미 확정됐잖아요. 확정됐죠. 근데 경매만 중간에 취하시켰죠. 그래도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중단시킨 겁니다. 3번 아까 유사하죠.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상이지만 존속기간은 안 정해도 되니까 이건 필요적 등상이 아니라 그랬죠. 4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 목적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 소극적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일부만 받았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 목적물 부동산은 지금 경매한 적 없죠?
따라서 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지 않아야겠죠? 이거 상식으로도 이쪽은 경매 안 돼 있으니까 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쪽 부동산만 경매 나왔으니까 다른 나머지 부동산은 아무 상관없죠? 부동산이 서로 별개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5번 지역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죠. 저당권 객체가 가능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죠. 지역권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지금까지 원페이스 공중에서 민법 100선 특강 5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100선 특강은 총 8강까지 진행됩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해설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